7월 4일 날 본회의를 또 열어서 여기에 이제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한 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을 해서 그걸 이제 통과를 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최상병과 관련해서는 그 익사 사건 그것하고 수사 외압하고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익사 사고 그것 자체로 왜 그때 해병대 1사단장은 병사들을 그 위험하다는 일부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강물 속으로 집어넣었느냐 이겁니다. 익사사고 그 자체는. 왜 그때 해병대 1사단 장병들만 그 물속으로 들어갔을까. 이거 수사 경북경찰청. 그다음에 이쪽 공수처는 뭐냐. 그 이후에 7월 말 8월 초에 용산 대통령실까지도 움직인 이 수사에 대한 개입, 외압, 대통령의 통화, 국방장관, 국방차관, 그다음에 몇몇 참모들. 도대체 무슨 통화가 얼마나 있었느냐 이제 이건데 그때 이 통화 이것을 들여다보는 시점이 이것도 무작정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1년 시한이 있거든요. 그거가 7월 19일인가 끝난답니다. 자, 이런 이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 해병대 특검법은 어차피 해야 될 것 같다. 해야 된다는 것이 국민적인 여론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려면 11시 김광일 쇼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제가 잠시 빙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전략인 거냐. 큰 걸로 이렇게 보면은요. 여러분 지금 그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이 매설해 놓은 그 프레임에 국민의힘이 갇혀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프레임이라는 게 무슨 프레임이냐 무슨 덫에 지금 걸려있는 거냐 특검 프레임에 걸려있는 겁니다. 그걸로 총선을 치러가지고 총선 망했고 지금 이번 전당대회도 거기에 갇혀있는 겁니다. 특검을 어찌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당대표 후보의 모든 것이 드러나 버리는 그런 프레임을 민주당이 만들어 놨는데 여기서 지금 국민의힘은 허우적대고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부 기자들이 당대표 후보들만 만나면 마이크를 대고 첫 번째 물어보는 것이 최상병 특검법 어떻게 할 겁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신문도 그것만 제목으로 뽑아요. 그래서 이 한동훈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다음 대선에서 보수 정권 재창출이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제가 아침에 TV 방송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자주 출연하는 그 차재원 요즘 방송 여기저기 많이 나오는 분이에요. 차재원 부산 카톨릭대 교수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는 한 보수 세력의 재집권을 힘들겠다는 판단을 한동훈은 한 것이고 그 판단에 따라서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그 승부수는 윤 대통령을 향해서 던진 것일 수도 있고 국민의힘 당원들을 향해서 던진 것일 수도 있고 또는 보수 지지자들을 향해서 던진 것일 수도 있고 아무튼 던졌다. 승부수를. 그래야만 그렇게 해야만 야당이 설정해 놓은
특검 프레임이라고 하는 덫으로부터 노연할 수가 있다. 국민의힘이. 그래야만 국민의힘이 내놓은 정책, 가령 의료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이런 개혁들도 비로소 본격적인 탄력을 받을 수 있는데 국민의힘은 이 쌍특검, 해병대원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두 양쪽 발목에 특검이 하나씩 딱 쇠사슬처럼 이 덫이 돼가지고 잡고 있으니 국민의힘이 뭐 개혁 어젠다를 내놔도 국민들도 언론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벗어나느냐? 선제적 공격을 해야 된다. 선제적 공격을 하려면 민주당이 생각 못했던 걸 들고 나가서 두들겨야 된다. 그게 뭐냐면 해병대원 특검법을 하되 두 가지가 여기 중요한 게 들어갑니다. 두 가지가 뭐냐? 특검은 특별검사입니다. 특검 그 전체적인 인원이 한 100명쯤 되거든요. 그 100명이 아니라 1000명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우두머리가 누구냐인데 그 맨 우두머리가 특별검사입니다. 특검. 이 특검을 누가 추천하느냐예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내놓은 특검법을 보면 그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명을 추천해가지고 대통령이 그 2명 중에 1명 골라서 딱 찍으면 그게 이제 특검이 되는 건데 그러지 말고 야 국민의힘도 빠질게. 민주당 너희들도 빠져. 조국혁신당 존재감도 없어. 너희들도 빠져. 그럼 누가 추천하느냐? 대법원장 보고 추천하게 하자. 대법원장이 추천 1명 하고 그걸로 부족하다고 그러면 뭐 대한변협회장이 추천 1명 하고 또는 뭐 저 학계에서 네? 그쪽에서 뭐 또 학회 회장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아우를 수 있는 학교 회장이 있으면 회장도 뭐 1명 추천을 한다든지 이렇게 정치권은 다 빠져라. 정치권은 다 빠지고 이제 비정치권에서 추천을 하자.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 입에서 딱 나온 게 대법원장인 겁니다. 이제 민주당에서는 또 뭐라고 하냐면 야, 대법원장은 누가 임명했어? 대통령이 임명했잖아. 그럼 대통령이 임명하나 대법원장이 추천하나 다 똑같은 사람일 거 아니야? 이제 그러자 한동훈 위원장이 또 맞받아쳤습니다. 그 대법원장 혼자 됐어? 더불어민주당도 임명 동의안 찬성해줘서 된 사람 아니야? 지금 대법원장 더불어민주당도 찬성한 사람 아니냐고. 이렇게 또 지금 이제 갑론을박이 좀 오고 가고 있는데 그건 이제 토론 과정에서 뭔가 타협점을 찾아가는 거겠죠.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의 제안 중에 특기할 만한 건 뭐냐? 공수처 수사와 관계없이 하자 이겁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쪽에서는 일관되게 최상병 특검법에 반대하는 그 논리적 근거가 뭐였냐면은 공수처에서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공수처 수사가 종결될까지 보자. 그래서 미흡하다고 보면 그때 특검하면 될 거 아니냐. 이거는요 대통령이 말한 겁니다. 대통령이 지난번 기자회견 때 뭐라고 했느냐. 해병대원 특검법 공수처 수사 보고 있다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국민들 보시기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내가 먼저 특검법 내놓겠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그 대통령 입장이었는데 이걸 한동훈 위원장이 정면으로 받은 겁니다. 제가 보기엔. 윤 대통령은 분명하게 공수처 수사를 끝까지 보자라고 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공수처 수사하고는 무관하게 특검법 통과시키자라고 한 거예요. 글쎄요. 대통령은 이제 어제 이런 소식 다 들었을 텐데 윤석열 대통령 오늘 오전까지 어떻게 이제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은 당대표 후보 출마 선언과 당대표 선거에 직접적으로 개입해서는 안 되거든요. 당무 개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 본인은 여기에 대해서 일절 어떤 공식적인 언급이 없을 겁니다. 어제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 대통령의 뜻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늘 보고 있는 그런 용산 대통령실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좀 나오겠지요. 그러나 대통령은 매우 언짢지 않겠습니까? 불과 얼마 전에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나서 해병대원
뭐 특검을 하든지 말든지 하자라고 대통령이 말하고 그때도 국민의 눈에 미흡하다면 내가 먼저 특검하자고 하겠다라고 분명하게 거기에 대통령 입장을 딱 밝혀놨는데 그걸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뒤엎어버린 겁니다. 공수처와 관계없이 하자. 언짢죠. 아니 언짢아도 대단히 언짢을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무튼 그 좀 좋게 봐준다면 한동훈 입장에서는 이 특검에 관한 주도권을 민주당이 쥐게 해서는 안 된다. 어차피 해야 될 거라면 주도권을 뺏어오든지 아니면 반반이라도 쥐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요. 이것도 역시 글쎄요. 한동훈 위원장이 그 다음 스테이지, 넥스트 스테이지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특검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알고 있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은 한동훈 전 위원장입니다. 특검이라는 게 무시무시한 겁니다, 여러분.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특검 해본 사람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특검을 하게 되면요. 이제 사돈의 8촌의 고구마 줄기가 이 두렁에서 저 두렁에서 이제 5만 군데에서 고구마 줄기가 나오는 겁니다. 뭐가 나올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특검을 하게 되면은. 검찰은 그래도 어떤 시스템, 통제된 유계질서 속에서 일이 진행이 된다면 특검은 이제 완전 럭비공이 한 20개쯤 뛰어다닌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 특검이 매일같이 브리핑 하잖아요. 그러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뿐이겠습니까? MBC, 한겨레, 경향신문 그리고 이제 인터넷 매체 그다음에 온갖 유튜버들 이제 별의별 그 특검에 한 100명쯤 뛰어다닌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별 얘기가 다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특검에 가서 내가 윤 대통령하고 통화를 직접 했는데 이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뭐 윤 대통령만 나오겠습니까? 지금 한간에 다들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김건희 여사도 여기에 뭐가 어떻다더라 뭐가 어떻다더라 뭐 해병대 1사단장하고 김건희 여사하고 뭐 이런 관계라더라 저런 관계더라. 여러분 아마 다 보셨을 겁니다. 유튜브에 뭐 그런 채널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책임 못 질 그런 얘기들도 있지만은 막 그런 돌아다니는 얘기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저도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나라에서 별 2개짜리가 150명 됩니다. 별 4개짜리는 7명, 별 3개짜리는 35명, 별 2개짜리는 150명.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왜 150명이나 되는 별 2개짜리들 그 육군 소장들 중에서 임성근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면서 임성근의 운명에 대해서 깊숙하게 이 관심을 보였을까? 왜?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한테 민원을 할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다. 대통령한테 민원할 사람. 그 다음 얘기는 저는 안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만. 그 얘기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여기서 만들어낸 말이다 이렇게 혼자 끝날 것 같습니까? 만약 특검이 통과가 되면은 특검이 통과가 돼서 특별검사가 검사 20명, 뭐 수사관 뭐 40명 이렇게 뭐 각 부처 공무원들 데리고 쫙 퍼져나가면 무슨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까? 그걸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 본인 윤석열 위원장인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특검을 하자고요? 두 번째로는 특검이 한번 시작되면은요. 여야 간 타협이 불가능합니다. 지난번 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 보셨잖아요.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특검이 한번 발동이 딱 돼가지고 특별검사가 임명이 돼서 사무실 차려놓고 수사관들이 뛰어다니고 검사가 증인들 부르고 참고인들 부르고 피의자들 부르고 조사가 시작되면은 여야가 정치적으로 타협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져 버립니다. 전혀 별도의 열차가 이제 굴러갈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런 위험한 폭탄을 들고 있는 것이다.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 거에 대한 한동훈 위원장의 생각은 무엇인지. 네,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반대를 한다 그러면서 특별감찰관 임명하고 제2 부속실 얘기를 했는데 이건 뭐 당 대표가 이러라 저러라 할 소리는 아니죠. 네. 이거는 그 대통령이 이제 결심하는 거잖아요. 특별감찰관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고 제2 부속실을 만드는 것도 대통령이 결정하는 거지. 그걸 뭐 당 대표가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그죠? 다만 특별감찰관 이건 역시 이제 누구가 주겠다 후보를 여당 야당이 함께 추천하면은 그 중에서 한 명을 대통령이 고르도록 하는 일을 이제 하겠다는 거죠. 네. 그 정도로만 우리가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제일 행복한 시간 여러분의 댓글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그 재치 넘치는 촌철살인을 볼 때마다 얼마나 즐거운지요. 네, 그렇습니다. 특검을 막을 수가 없으니 먼저 받자 이 말입니다. 애 본다고 바쁘다. 애 본다. 손주 보시는 모양이죠. 아니면 뭐 누구 애 보시는지요. 특검을 막을 수 없다면 먼저 받자. 그 다음에 이제 이분하고 그 다음 분은 좀 의견이 이제 반대쪽으로 갈리시는 것 같아요. 야당이 엊그제 청문회 보고도 특검하자고 제정신이야. 김진일님 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총선 참패 원인을 알면서 당정 관계 수평적 이 맞다 아로하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 당정 관계 저 수평 관계 회복해야 된다. 재정립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원희룡이 되면 하루 종일 양평 고속도로 나올 텐데 찰곡이님. 근데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이거 국정조사 하자고 그러고 있죠. 4가지 국정조사 하자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이거 국정조사 하자. 지금 그렇게 벼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희룡이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면 저 얘기 계속 휘말려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말 하고 있네요.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한동훈의 착각이다. 특검이 끝나면 또 다른 특검 줄줄이 있을 것이다. 해병대 특검 끝나면 그걸 특검이 땡 하고 끝날 것 같아? 아니야. 그 다음에 김건희 특검, 또 다른 특검, 또 다른 특검. 참 사랑으로 님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주 이런 것들이 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으로서는 해결해야 될 아주 중요한 그러한 쟁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야당의 특검 타령이 저기 끝이 있을 것인가. 2027년까지 자기네들이 집권을 할 때까지 저 끝이 없을 것이다. 그거 알고서는 하는 얘기냐. 이런 지적을 주셨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아무나 되라. 그리고 뭉쳐라. 네, 운수 대통 96님이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저도 여기에 한 표, 저희 한 표 던지겠습니다. 네, 저희가 저희 시청자들께서 이제 참여를 해 주셔가지고 이 방송 동안에 여론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내놓은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선제적 제안 여기에 대해서 저희 이 애청자님들께서는 어떤 의견이신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찬성한다 59, 반대한다 37, 잘 모르겠다 4.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제안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600여 명 참여해 주셨는데요. 찬성 59, 59면 60%라고 보고 압도적인 숫자. 저희가 언론에서 60이면 되게 이렇게
이 정도 사안에서 60이면 압도적 이런 말을 씁니다. 네. 찬성이 많으시군요. 반대한다 37 이렇게 돼 있고 잘 모르겠다 4%.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